보통 병원 가서 종합 건강검진 결과 들을 때요. 네, 그럴 땐 상환이 꽤 명확하잖아요. 뭐 혈압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고혈압 약을 딱 처방받고, 그렇죠. 수치가 바로 답을 주니까요. 네, 반대로 혈당이 정상 범위면 오늘 저녁은 식단 관리 좀 느슨하게, 좀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다, 뭐 이러면서 안심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내 몸 상태를 흑백으로 뚜렷하게 갈라주니까 우리는 그 명확함 속에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게 바로 수치가 주는 직관적인 힘이죠. 원인하고 결과의 연결고리가 선명할수록 환자 입장에서는 혼란 없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이 2026년 4월 24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이라는 환자의 차트는요. 상태가 좀 심각하죠. 와, 진짜 마치 병원의 모든 진단기기가 한꺼번에 오작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심장 박동수는 막 터질 듯이 치솟고 있는데 혈압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멈춰 있고. 체온은 또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요. 네, 진짜 모순추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얽히고 설킨 모순된 데이터들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요하죠.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적인 돈의 흐름만 딱 추출해내는 거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 한국 시장의 가장 역설적인 데이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6,500선을 돌파했어요. 네, 장중에 6,500선을 뚫었죠. 전일 대비 0.90% 상승해서 6,475.81로 마감을 했고요. 무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0.58% 하락해서 1174.41로 마감하면서 약간 혼조세를 보였는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의아했던 게요. 네. 지수가 최고치를 찍는 거대한 파티가 열렸는데 정작 일반 투자자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급 동향 부분을 딱 짚으셨네요. 네, 이거 완전 거대한 줄다리기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무려 329만 9천 주, 기관이 67만 7천 주를 막 쓸어 담으면서 한쪽에서 줄을 미친 듯이 당기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줄을 놔버렸죠. 맞아요. 개인은 반대로 392만 1천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보통 상승장이라고 하면 다 같이 돈 싸들고 막 불나방처럼 모여들기 마련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심리가 달아오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달아나고 있는데 이걸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상승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 이 기저에서 작동하는 펀더멘털의 강력함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펀더멘털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을 단순한 시장 이탈이나 비관론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과거 그 지루했던 박스권 장세에서 학습된 트라우마가 작용한 거에 가깝죠. 맨날 오르다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지겠지 하고 파는 거군요. 그렇죠. 6,500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딱 터치하자마자 기계적인 매도가 막 쏟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그 엄청난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받아내고도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 매물 폭탄을 다 맞으면서도 올렸다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꼭대기처럼 보이는 곳에 그 엄청난 자금을 밀어넣는 데는 확실한 담보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도대체 한국 시장에 뭘 보고 그렇게 강하게 베팅을 한 겁니까? 그 담보가 바로 이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예상외의 거시경제 깜짝 호조입니다. 실적과 거시경제요? 네, 단순히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성적표를 들이밀었거든요. 숫자로 증명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 한국의 1분기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마저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GDP까지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국가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두 가지 펀더멘탈이 외국인들의 거대한 자본을 막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적표로 증명한 기업들만 살아남는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철저한 실적 장세죠. 실제로 그 브리핑 섹터별 자료 보니까요. 기계업종은 주간 단위로 무려 8.80%나 폭등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도 4.35%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1,300조 원을 넘겼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의료정밀이나 은행주 같은 섹터는 오히려 하락을 면치 못했어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무서운 점입니다. 무서운 점이요? 예, 예전처럼 막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서 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르는 그런 장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숫자로 가치를 증명해내는 특정 섹터로만 돈이 몰립니다. 아, 반도체나 기계업종 같은 곳으로만요? 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에 딱 올라탄 기업들이나 직접적인 수출 수혜를 보는 곳으로 자본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거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곳은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한국 시장이 반도체라는 그 실적의 힘으로 무겁게 지수를 밀어 올렸다면요. 네, 그 반도체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세계 최대의 기술주 시장 미국은 당연히 용암처럼 끌어올랐어야 앞뒤가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저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성적표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0.00%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다우존스가 49,490, 거의 5만에 육박하고 나스닥이 24,657, S&P 500이 7,064. 이 거대한 4대 지수가 모두 전일 대비 정확히 플러스 0.00%로 마감했어요. 네, 아주 완벽한 교착 상태였죠. 아니 이게 단일 포인트의 변동도 없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얼어붙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금융시장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동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건 사실 통계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플러스 0.00%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물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제 말이요. 마치 수면 위에서는 평온해 보이는데 물밑에서 미친 듯이 발갈퀴를 젓고 있는 오리 같았거든요. 기술주 진영에 진짜 엄청난 폭탄급 호재들이 터졌잖아요. 네, 구글하고 스페이스X 이슈가 컸죠. 맞아요. 구글이 무려 8세대 TPU,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엄청난 성능의 인공지능 칩을 출격시켰고요. 스페이스X는 무려 80조 원 규모의 빅딜을 성사시켰어요. 어마어마한 호재죠. 이 정도 소식이면 평소 같았으면 나스닥 전체를 막 2, 3%는 거뜬히 끌어올려야 정상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힘이 이 거대한 상승 압력을 딱 멱살 잡고 끌어내려서 0.00이라는 숫자에 묶어둔 건가요? 근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강력한 기술주의 호재를 정확히 1대1로 짓눌러버린 거대한 먹구름이 보입니다. 바로 거시경제의 공포입니다. 매크로 공포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은 마치 거대한 두 개의 지각판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꼼짝도 하지 않는 단층대와 같아요. 위로 뚫고 올라가려는 기술 혁신의 힘하고 아래로 짓누르는 거시경제의 공포가 완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룬 결과가 바로 0.00%인 거죠. 거시경제 공포라면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위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중동의 진장감이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은 사실 한두 달 된 이야기도 아니고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던 악재잖아요. 왜 하필 지금 이 압도적인 호재마저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 공포가 커진 거죠? 그 공포가 단순히 물가가 비싸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들의 미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이요? 일단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휴전 연장 논의가 오가고는 있어요. 근데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가 오히려 극도로 팽팽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 불안을 계속 자극하고 있거든요. 아, 기름값이 들썩이는군요. 네.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이겁니다. 물가가 안 꺾이니까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공포, 심지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매파적 기조의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금리 공포가 유독 기술주한테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나요? 기술주들의 주가가 높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당장 내일 버는 돈 때문이 아니라 10년 뒤에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죠. 아,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 쓰는 거군요. 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먼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커집니다. 수학적으로 깎여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구글의 8세대 칩이나 스페이스X의 80조 원 빅딜이 아무리 대단해도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공포가 덮치는 순간 그 기업들의 현재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못 올랐구나. 실제로 장 초반이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기술주 호재가 반영되면서 나스닥이랑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올랐었네요. 네, 근데 정규장이 열리고 선물 하락세가 겹치면서 현실적인 금리 공포가 밀려오자마자 그 상승분을 이빨 꽉 깨물고 다 토해낸 겁니다.
결국 영의 균형을 맞추게 된 거죠. 와, 기술주가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로켓이라면 거시경제 공포는 그 로켓을 끌어내리는 무서운 중력이라는 뜻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추진력과 중력이 완벽하게 일치해서 공중에 딱 정지해버린 게 바로 이 기괴한 플러스 0.00%의 정치였네요. 네, 수마터키는 줄다리기죠. 그럼 이 중력이 지금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봐야 할 텐데, 와,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거시경제의 진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FICC, 그러니까 채권이나 통화, 원자재 시장 브리핑 자료를 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FOMC 매파적 기조 우려 때문에 또 OBP 상승해서 무려 4.306%를 기록했어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의 나침반이자 돈의 몸값 그 자체거든요. 이게 4.3%를 넘어서 올랐다는 건 시장의 돈줄이 그만큼 무섭게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발작이네요, 진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당분간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유지할 거라는데 시장에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발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게 진짜 기름이더라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2.62달러나 급등하면서 92.69달러를 찍었습니다. 이제 100달러 돌파가 코앞이에요. 유가 상승세가 무섭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에서 제일 도발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요. 바로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아, 석유 가격 동결 정책 말씀이시죠? 네, 글로벌 유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소비 억제를 위해서 국내 석유 최고 가격을 4차례나 연속으로 동결했어요. 아니, 밖에서는 글로벌 유가 헤일이 몰려오는데 안에서는 무너지는 댐에 반창고 하나 달랑 붙여놓는 격 아닙니까? 비유가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왜 이렇게 강제로 가격을 묶어두는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거 시장 개입의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책 결정자들의 고충이 가장 뼈아프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인플레이션하고 소비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글로벌 유가 상승분을 시장 원리대로 국내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겠죠? 네,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들의 소비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을 거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해서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댐이 무너질 위험을 알면서도 당장의 거시경제 마비를 막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딜레마네요, 정말. 근데 저는 이 억눌린 시장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찢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암호화폐와 안전자산 동향이죠. 맞아요. 달러 인덱스는 159.58로 약간 하락했고 원화는 전일 대비 5.30원 강세를 보여서 1,445원이긴 한데 절대적인 수치로는 여전히 엄청난 약세잖아요. 네, 1,440원대면 역사적인 고환율이죠. 근데 환율보다 더 이상한 게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금값도 13달러나 상승했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성 국면의 특징이죠. 아니, 사람들이 불안하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피난처인 금으로 몰려가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동시에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까지 미친 듯이 사들인다는 건 튼튼한 지하 벙커에 숨으면서 카지노에 전 재산을 거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완벽하게 방향성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어중간한 주식이나 채권을 버리고 양극단의 자산으로 피신하는 거죠. 극과 극으로 도망치는군요. 네, 한쪽에서는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안전자산인 금으로 도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극단적 위험자산에 몰리는 겁니다. 야, 돈이 갈 곳을 잃고 양끝으로만 쏠린다니 무섭네요. 자, 이렇게 극심하게 꼬인 상황에서 이번 주 달력을 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4월 마지막 주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도래했어요. 네, 초대형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죠. 수요일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죠. 네. 무엇보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현재 3.75%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결국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은 실적과 매크로,
이 두 가지의 힘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이길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혁신의 실적이냐, 거시경제의 공포냐. 청취자 입장에서는 진짜 쥐레밭 걷는 기분일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실질적인 액션 플랜 좀 알려주시죠. 일단 국내 코스피 시장의 경우를 볼까요? 앞서 6,500선을 돌파한 핵심 동력이 반도체와 GDP 호조라고 말씀드렸죠. 네, 펀더멘털의 힘. 만약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다면 이 강력한 실적이 거시경제 공포를 이겨낼 겁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6,500에서 6,600선 사이에서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면 사도 된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마저 주춤한다면 목요일 새벽 FOMC 전후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겁니다. 매파적 발언이라도 나오면 충격이 크겠죠.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 조절은 지금 필수적입니다. 무작정 버틸 때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방금 원달러 환율이 1,445원으로 역사적 약세 구간이고 유가도 상승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맞물리는 지점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워낙 약세의 혜택을 보는 수출주나 유가 상승 국면에서 방어력이 있는 에너지 관련주를 단기적으로 편입하는 전략, 이 변동성 장세에서 훌륭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공포에 떨기만 할 게 아니라 환율과 유가를 오히려 무기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내용들 핵심만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전례 없는 실적 랠리로 6,500선을 뚫은 코스피. 하지만 그 뒤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있었죠.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 시장은 엄청난 기술 혁신과 거시경제의 공포가 완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플러스 0.0%라는 기적 같은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4.3%를 돌파한 국채금리와 극단적인 자산 쏠림 현상도 잊어선 안 되겠죠? 다가올 빅테크 실적과 FMC발 폭풍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실타래를 치열하게 풀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시장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숫자가 귀기하게 멈춰섰을 때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숫자 이면에 숨겨진 그 왜, 그 why를 이해하신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그 기저의 원리를 아는 것이 진짜 통찰력이니까요. 자,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사실 전 세계 증시가 붕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건 결국 AI와 빅테크 기업들 덕분이잖아요. 네,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죠. 만약에 말이죠. 과거 사람들이 위기 때 달러나 금을 사모았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거대 자본들이 이 기술주를 새로운 시대의 궁극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기술주가 새로운 안전자산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중력 법칙은 이제 완전히 수명을 다한 것 아닐까요?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하지만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는 이 기술 만능주의가 나머지 실물 경제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한 주가 되겠네요. 네. 이번 주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탐구와 날카로운 통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